그럼 이번에 Neglected Tropical Disease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이라는 WHO 강의를 바탕으로 웨비나를 준비하게 된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퀴즈까지 있어서 우선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모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은경님께서 마지막 모듈과 그 퀴즈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그 간단한 개요인데요. 우선 NTD, 그러니까 Neglected Tropical Disease, 약자로 NTD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을 합친 용어로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의료 체계나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열악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질병이 이제 대체로 다른 메이저 질병보다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네글렉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NTD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NTD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강의에서 말한 내용 중에서 그 장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N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에 따르면 총 1,900만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를 이제 그러니까 그 1,900만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를 유발할 정도로 그 단순히 그 죽거나 사는 문제 외에도 Quality of Life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UN이나 WHO 같은 국제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에서는 2030년까지 SDG와 연결을 해서 NTD를 줄이고 또 일부 NTD는 이제 박멸을 시키도록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NTD가 있는데요. 사실 물론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기생충성 감염에 의한 기생충성 감염의 원인이 되는 NTD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광견병 같은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또는 이제 뭐 야수와 같은 이제 세균성 감염,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뭐 뱀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그런 뱀한테 물리거나 그런 것 같은 비전염성 이제 질병도 이제 NTD에 이제 그 NTD라는 우산 아래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간단히만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사실 COVID-19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보건 분야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됐는데요.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3월달에 이거 COVID-19이 팬데믹에 해당한다고 선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WHO가 진행하는 많은 이런 NTD 관련 사업들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모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듈의 경우에는 이제 COVID-19이 어떻게 이제 지금 수행 중인 이제 NTD 관련 사업들이나 그런 치료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NTD, 물론 이제 많은 질병들이 그러겠지만 이제 NTD라는 그런 질병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제 COVID-19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에 그 사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NTD가 유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건의료 체계가 매우 열악한 저개발 국가이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다르게 COVID-19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NTD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아니면 뭐 고혈압 같이 COVID-19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pre-existing condition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적으로 좀
이 두 개 사이의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이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댕기 피버 같이 코비드 19과 굉장히 증상이 유사해서 이 사람이 그냥 댕기열에 걸린 건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건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거짓 양성 결과가 또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NTD라는 하나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코비드 19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 팬데믹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NTD 안 그래도 부담이 막중한 이제 그런 보건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아니면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예방 수칙,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예방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NTD를 오히려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이게 약간 퍼펙트 스톰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코비드 19에 의한 이제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보면 이제 WHO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다양한 NTD 프로그램을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밀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community based activity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은 거의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물론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을 그냥 강행시키기에는 코비드 19의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성을 좀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NTD 관련 서비스를 조금씩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연기하는 것 외에도 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심할경우 통금이나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시민들의 이동을 좀 제한하는 이제 조치를 내린 경우가 많은데 이들 조치들로 인해서 그런 다행히 연기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조차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많은 시민들의 경우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비드 19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들이 NTD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이 매우 한정돼 있고 특히 이런 저개발 국가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코비드 19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NTD에 사용돼야 될 의료 자원, 의료 인력이나 그런 재정적인 자원을 전부 다 코비드 19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모듈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런 다양한 NTD 인터벤션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가 이제 팬데믹이 악화됨으로써 이제 그런 NTD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postpone,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좀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community based surveys 아니면 active case finding 또는 그런 대규모 그런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continue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만큼 그런 전파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NTD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고 또는 이제 댕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가 이제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벡터 컨트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그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purpose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자원이나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NTD를 퇴치하는 것에서 이제 COVID-19 퇴치하는 용도로 이제 바꿔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런 NTD를 좀 파악하기 위한 감시체계 같은 거를,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이제 COVID-19에 대한 뭐 확진자나 사망자 그런 통계를 파악하는데 재활용하고 있다고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나온 여러 케이스 스터디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뽑아봤는데요. 이제 COVID-19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댕기열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이제 대표로 소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현 상태에서 대규모 그런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런 것을 좀 스케일 다운해서 이제 각 커뮤니티 한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 전달, 아니면 교육 등을 통해서 비록 이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댕기열이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댕기열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최대한 많이 좀 통제하려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 보니까 이런 댕기열을 이제 옮기는 이제 모기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그 새로운 프로그램,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나 그런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나 대학들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수업을 재개했다면 그런 이제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뭐 자원이나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예방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모듈은 이제 어쨌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무기한 연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재개할지 말지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를 이제 사용하면 이제 이런 플로우 차트를 사용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리스크 베네핏을 비교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리스크라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재개함으로써 COVID-19의 전파를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재개함으로써 이 NTD에 대한 커뮤니티나 그런 시민들에 대한 그 NTD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그것들을 두 개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개할지 말지 의사결정 내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베네핏이 이제 위험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COVID-19의 전파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좀 예방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NTD 관련 사업들을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그 베네핏보다 리스크가 더 클 경우에는 이제 그 재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뭐 대응 방안이나 아니면 그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방 수칙들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짜서 다시 평가해서 그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많아질 때까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재평가하고 다시 짜서 베네핏이 더 높아져야지만이 다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앞서 말씀드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isk benefit assessment인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이것을 이제 판단할 땐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다 설명드리기엔 쪼금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개만 뽑아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COVID-19의 전파 위험도가 얼마나 큰가. 만약에 정말로 크다면 이런 NTD 치료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COVID-19은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러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이 risk benefit assessment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지인들이 그 NTD에 대한 그 그 NTD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피해가 좀 적을 경우 어쨌든 그 COVID-19을 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진행할 실리적인 그런 그 이유가 조금씩 낮아지고, 만약에 반대로 그런 NTD가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심각하다면 비록 COVID-19의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진행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재개함으로써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이익,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커뮤니티의 참여를 얼마나 잘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하게 되고, 또 이외에도 어떤 그런 평등이나 아니면 인권적인 그런 고려 요소도 이러한 risk benefit assessment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precautionary measurements,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그 COVID-19의 그 전파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WHO나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최 측과 이제 현지 커뮤니티의 그런 서로 간의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이제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현지 어쨌든 만약에 COVID-19가 전파되게 되면 굉장히 어쨌든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커뮤니티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과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최대한 소통하고 또 어떻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어쨌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개인 위생 그런 것처럼 이제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같은 거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지를 이제 좀 계획하고 짜고 그런 것을 이제 implement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은경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저는 파트 5에서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WHO가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내용 순서는 이제 필수 NTD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원칙이 무엇이 있고,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역할을 재할당하고 최적화해서 의료 인력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재분배하는 것, 그리고 필수 의약품 장비 및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제 수정된 프로그램 내용을 보자면, 우선 WHO는 높은 질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그런 심각한 합병증과 관련된 NTD에 대해서 이제 필수 선별을 하고 진단 및 치료 서비스 같은 것은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하였고, 이제 특히 아래에 제시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 그다음에 관리 서비스가 유지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도 이제 NTD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병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서 이제 시행된 활동, 예를 들어 뭐 환자 명부가 있을 수도 있고 치료 결과를 관찰하면서 얻은 데이터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이제 진행 상황이나 의약품이나 진단 도구가 기증되었거나 조달된 내용들 같은 거를 포함하는 연간 보고서를 연간 보고서의 마감 시간을 이제 준수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발병하기 쉬운 질병으로 예를 들어 뭐 댕결이나 리슈마니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케이스로 모니터링하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예방적 조치를 취해서 사례를 줄이려고 하고, 기존의 프로텍티브 메저를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서 만약에 또 이거 외에도 새롭게 활동이 시험될 수도 있다면 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을 이제 미리 확보하고, 이제 계획된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빨리 영양 평가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되게 모호할 것 같아서 우선 앞에서 제시된 질병 중에 몇 가지를 예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소개해드리고 하는데, 이 질병이 또 어떤 질병인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브룰리 궤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병은 이제 발생 지역은 대부분 적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농촌에서 발생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열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인은 세균, 이 마이코박테리움에 의한 피부병이고, 이제 세균이 있는 환경과 토양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모기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증상은 통증이 없는 부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족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궤양은 팔, 다리에서 발생하지만 얼굴과 몸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궤양이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커지고 이제 외모에서 영구적 변화 및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원래 이제 NTD 프로그램에서 기존에는 진단을 이제 PCR이나 엔타이바이오틱 트리트먼트를 썼는데, 이제 변경된 사항을 보시면 PCR 컨퍼메이션이 없는 경우에도 추정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 이제 환자에게 총 치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의약품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의약품이나 장비 및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이제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제 만약에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에 복원될 시에는 다시 이제 PCR을 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다시 갖추고, 이제 코비드-19 전염병 발생 시 이제 사례가 감소했던 지역에서는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수술적 치료나 재활 서비스도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재활을 중단하고, 이제 최소한의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벌미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 보강하면은 이제 기존의 프로토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댕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발생 지역은 아프리카, 이제 중동 지역 같은 동남아시아가 있고, 이제 원인은 열대숲 모기로 맥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물은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잠복기 후에 발열, 뭐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댕기 출혈이라고 해서 피부 출혈반이라든지 이런 출혈이 인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댕기 쇼크 신드롬이라고 혈압까지 떨어지는 좀 심각한 상황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검사는 이제 피검사로 항체 또는 댕기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검출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일주일이면 저절로 호전되는데, 만약에 댕기 출혈열이나 댕기 쇼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프로그램은 이제 진단을 라피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나 확진 PCR을 이용했었는데, 이제 변경된 걸 보시면 댕결이 의심되면 이제 이에 대한 감별 진단을 지속하는데, 이 댕결 전염이 이제 일어나는 엔데믹 지역은 진단이 이제 시행되어야 하고, 이제 보건 종사자 같은 경우 이제 경고지구나 심각한 댕결 징후가 환자한테 있는지 감시를 하고, 이렇게 심각한 댕결을 가진 환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또 이제 불필요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 후의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딱히 이전과 거의 비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바뀔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에 대한 내용이었고, 어떻게 NTD 프로그램들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각자 한번 마음속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화질이 안 좋은데, 다음 중 소외 열대 질환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건데요. 이제 각자 답을 생각해 주시고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콜레라인데요. 이제 아까도 뭐 감염 비감염성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제 유충이라든지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콜레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제가 퀴즈 푸는 속도가 빠른가요? 괜찮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소해열대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답을 보면 초반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질환을 말하는 게 맞고 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맞고 빈곤층에 주로 영향을 주고 이제 중요한 질병 부담이 이렇게 수 있지만 많이 간과되고 있다고 앞에서 전승민 군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이제 다음 중 소외된 열대 질병에 대해서 예방, 제거 및 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핵심 전략이 뭐가 있는지가 질문인데 맞는 걸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을 보자면 이제 이렇게 5가지 코어 스트래터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방적 화학요법, 벡터를 제어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위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레버토리 캐패시티를 늘리자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아서 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과연 이러한 소외된 열대 질환을 제거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true로 여태까지 42개국에 적어도 이 지역이 20개 NTD 중 하나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 NTD로 인해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중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까요, 아닐까요? 인데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른다인데요. 왜냐면 아까 뭐 하이퍼텐션이나 이런 거 높일 수 있다고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NTD가 코비드1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아직까지 뭐 임상류에 대한 내용이나 뭐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트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어가지고 잘 모른다가 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이 코비드19 유행병으로 인해서 열대소의 질환이 이제 전염이 반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다. 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맞다고 하는데 이제 질병통제 이제 인터벤션 같은 걸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NTD의 전파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 사실 2030년에 이제 질병을 제거하기로 이제 설정해 놓은 목표 달성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답은 true이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WHO의 임시적인 NTD 프로그램 시행 지침에 따르면 이제 환자가 NTD로 인해서 헬스케어 패실리티에 왔을 경우에 이때 진단, 치료할 때 제한된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건데요. 뭐 지원할지 아니면은 계속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인데 답은 아까 제너럴 가이던스에 있던 내용인데요. 2020년 4월 1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질환 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사나 집단치료 캠페인 같은 케이스 파인딩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지만 이제 의료시설에 오는 환자에 대한 NTD의 진단, 치료, 필수적인 뭐 벡터 제한 수단 같이 중요한 인터벤션은 지속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continue where never possible이 되겠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사스코브2 전염을 줄이기 위한 NTD 활동에 적용되는 예방 조치 중 옳은 것을 다 고르시는데요. 이제 답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방책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제 물을 마실 때 컵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지역 같은 걸 피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런 인터랙션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여기까지고요.